오늘도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범의 운명의 날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모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인데 이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평소와 달랐던 점은 지금 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이 횟수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외신까지 올 정도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오늘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은 아니죠. 오늘 네. 이제 결심 공판하는 날이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중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는 재판부에서 10월까지 끌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안에 선고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결심 공판하는 날 선고기를 정하는데, 그럼 이제 선고를 미리 이제 8월 달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건 네. 아직 오늘 결과를 좀까지 봐야 됩니다. 가정입니다. 8월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이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여기 뇌물공여 무죄, 여기는 뭐 뇌물수수 유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아니 이쪽에서는 준 사람이 무죄인데 받은 사람이 유죄가 말이 되나? 네.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 신빙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한 이후에 선고가 나오는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모의고사 같은 예비고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거의 50번 정도 출석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최순실 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일부 이제 최순실 씨가 분리돼서 재판을 받거나 못 온다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 근데 오늘은 보니까 최순실 씨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분리해서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오늘 그 뭐라고 하죠? 증인신문? 네, 증인신문에서, 최순실 씨는 일단 오늘은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오늘 부르는 증인들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서 안 부르는 거군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서 부를 수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범. 두 개를 띄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 제가 오늘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건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굳이 다른 피고인과 출석시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다른 재판을 준비하게, 이 다음 재판을 준비하게 변호인 접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둘 다 피고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의 공범이면서 증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변론을 분리해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앉고 최순실 씨는 증인석에 앉고 또 반대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변론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네. 네.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어떤 심경일 건지 최순실 씨는 그동안 뭐 허리가 아프다, 꼬리뼈가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재판에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월, 화, 수 요 3일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월, 화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과연 구치소 안에서 어떤 또 재판 전략을 짤지 궁금한 일입니다. 자,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 고발자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인데 현재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광화문 단식 농성. 네, 제가 이 방송 직전에 이 노승일 부장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곳,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 부장은 이곳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작은 텐트를 마련했고요. 텐트 위에는 800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승일이 촛불을 들겠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쉬고 계시는 죄송해요. 많이 마르셨네요. 최근에 인스티네이트에서 왔습니다. 텐트 안에는 단식을 위한 소금과 물, 선풍기, 책 정도의 간단한 살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식을 하게 된 이유,
부당 해고를 당하고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후 비정규직 폐지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네요. 언제까지 할지도 궁금한데요. 국회가 비정규직 폐지 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내부 고발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운동가. 네,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저게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노숙 단식 농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그 계기가 이제 본인은 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네.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단식 농성을 하는 그 비정규직 하다가 이제 그 해고당한 분을 보면서 불행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이게 이제 본인이 그 단식 농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긴 한데 네. 그거 플러스 그날 당일날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행정 대집행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불법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이 노승일 씨가 핵심 고발자로 국정농단의 핵심 고발자로 이제 소위 이제 많이 떴다가 뭐 영웅처럼 예. 불렸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어떤 사회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불법 천막 농성을 행정 대집행, 그 공권력을 통해서 이 정당하게 진행하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농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이렇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자, 노승일 씨를 오늘 연인사 앵커가 직접 만났는데 본인의 당신 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한 분은 또 청와대 앞에서 또 단식 투쟁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관까지 짜놓고 단식 투쟁 중이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서 이제 단식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단식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단식을 하면 선생님도 이제 단식을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단식 투쟁 중이시고. 네, 단식을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순실 씨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2016년 10월 25일서부터 검찰 조사받고 법원에 재판 증인 나가고 막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 중에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일단 뭐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다들 8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아주 변한 게 없다라고 좀 생각해요. 네,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행동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전혀 변한 거 없이 그러는 거 보니까 참. 네, 이 노승일 부장이 독일에 있을 때 단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순실 씨가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던 사실인데요. 네. 독일 가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돈도 아예 안 주고 그래서 보일러도 못 돌리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가서는 국수를 삶아서 간장에 찍어 먹었다. 네. 뭐 그게 사실은 그때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승마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노승일 씨가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도 들어올 때 적발이 될 것 같아서 신발 밑창에 우리 이제 메모리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폭로를 하게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한테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서 해고되고 난 다음에, 뭐, 배드민턴 레슨도 하고, 뭐, 생선 배달도 하고, 이런 이제 힘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 겪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에서 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저렇게 됐는가, 이런 면에서는,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약간 사실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이었고 거기에 내부 고발자로 아마 고발하는 과정은 사람의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다 엎을 만큼의 큰 어떤 충격이나 계기가 됐을 거라고도 생각되고요.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체대에 있을 때 또 총학생회장도 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갔을 때 그때 삼성 해고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고자로부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의식이 깨어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와서 단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노승일 부장이 나중에 정치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노승일 부장 아니더라도 누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를 난 하겠습니다 해서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질문에 좀 보도가 조금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조금 불명확해요. 예. 비정규직이 폐지될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데도 있고, 예. 네. 비정규직 폐지 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발의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쉬운 일 아니지만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비정규직 우리 새 정부가 새로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 제일 간단한 건 비정규직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예. 근데 그걸 야당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공약하고 추진하는 정부도 그 법안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법안으로 다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일찍 지상낙원이 돼서 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폐지 법안도 제출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형식상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네. 자, 노승일 씨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데 건강은 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1심 말씀 아까 한 대로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언할 일, 또 최순실 씨의 재산이 독일이나 유럽에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핵심 증인으로 활동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은 좀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였죠. 고영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봤더니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저번에 국민참여재판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석 신청마저도 기각이 됐군요. 예. 이유가 혐의가 무겁다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보석 신청을 냈다가 그냥 기각이 됐는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각한 배경이고요. 결국 고영태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래도 폭로를 했던, 그래서 이 사건을 물밑으로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부 국회에서는 좀 탄원서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만민석 언급하면서 일부는 그래도 이번 세상의 국정농단을 알린 사람인데 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보석은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고영태 씨의 미워서가 아니라 일단 혐의 자체가 인천 세관장 관련해서 알선수재한 혐의하고 인터넷 불법 오락 사이트 또 동업한 혐의 이런 것들이 사기죄까지 국정농단은 크게 상관없고요. 이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이 저지른 것 피의 사실 인정이 돼서 기소가 돼서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돼서 그 이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석을 해줘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안 받아줘서 또 그것도 고영태 씨 오히려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국민참여재판은요 기본적으로 길어야 이틀입니다. 이틀 하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 집에 못 보낸단 말이에요.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관련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주지 않은 거지. 자꾸 또 세간에 제기되는 것처럼 고영태 씨에 대해서 뭔가 보복적인 내용으로 수사를 하거나 재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